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뭡니까? 이성은 갖다가 어떤 좀 지적인 부분이 갖다가 논리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하 그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을 안 듣죠. 실제로 체감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 참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문득 왔을 때 해보세요. 수마강을 제대로 해주는 게 습관이구나. 저 그 고요한 기도를 해야지. 사서면서요? 주시자 수행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식 관찰자, 네네. 주시자 수행. 자, 그렇다면 참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본다. 보는 행위를 인식하는 행위의 어떤 그 대명사처럼 이제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무언가를 볼 때 보는 주체가 나겠죠. 네. 관찰 대상이 있으면은 관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대상은 관찰돼서 인식된 대상은 대상이고 그것을 보는 놈이 나겠죠? 네. 주체겠죠? 주체. 네. 주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시자의 느낌을 또 각성해가는 훈련을 합니다. 주시자 수행이에요. 이게 이제 명상 훈련법. 자, 그렇게 했더니 재밌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무언가가 계기가 되고 수행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인 각성, 뭐가 되든지 간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메타인지라는 의식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같은 거, 뭐 저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이제 김상훈님의 그 왓칭 그런 네. 책에서 이제 많이 나온 거죠. 네.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시자 수행법은 이미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이제 그 수행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인데, 자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몸으로 나를 동일시에서 살고 있다가 이 몸마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이제 보는 놈의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걸 쫓아요. 어느 순간 그 보는 놈의 느낌을 딱 하고 잡습니다. 잡는 순간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이제까지 보는 놈이었던 게 대상이 되네요. 대상이 되고 그걸 네. 보는 놈이 또 생겨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이게 주시자의 무한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거는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그리고 인식작용이라는 삼위일체 구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구도 안에서.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시자 수행을 이제 할 때도 그 어떤 주시자를 찾던지 간에 그 주시자를 보는 주시자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무한대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하다가 이제 막 그 자자가 떨어져 나가고 뭐 주시로 들어가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논할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부분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시자를 딱 찾아가는데 아무리 주시자를 찾아봐도 주시자가 계속 생겨나 버립니다. 주시자로 여겨졌던 것이 대상이 되고 주시자의 주시자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네. 막 하면서 이 무한 분열 자체를 갖다가 멈추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요. 막 하고 가다가 이렇게 분열하다가 언젠가 이게 그냥 뭐 주객이 하나 되는 뭐 그런 순간도 있고 그래.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갖다가 체험합니다. 인식합니다. 그 자리에 뭐 머물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인식 안에 나타난 것. 인식되는 것들은 대상이에요. 이것마저도. 웬걸 주시자로서의 나라는 것을 찾아봐도 주시되는 대상, 인식되는 대상으로부터 독립돼서 분리되어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주시자라는 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나라는 느낌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있잖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자, 그럼 볼게요. 나는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대상을 봅니다. 대상이 보여져요. 나타나죠. 그 보는 자를 이 몸으로서의 나라고 여기든 뭐 저기 어딘가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뭐 순수한 의식 아니 뭐 주시자라고 여기든 대상이 보여져요. 대상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대상을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보여졌겠죠. 그죠? 왜냐면 인식작용의 조건이 그거니까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그런데 막상 독립적으로 있는 보는 놈, 그 주시자를 찾아봤더니 또 만나지지가 않아요. 항상 뭐랑 같이 나타나요? 대상과 같이 나타나요. 자, 그럼 주시자, 주체로서, 나로서의 주시자라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없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물을 하나 바라볼게요. 선생님 지금 들고 계신 펜을 한번 보세요. 들어가지고 보세요. 물끄러미 보세요. 펜이 보이죠? 네. 펜이 보인다라는 거는 그 동시에 뭐가 성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는 자가 주체. 성립되어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 펜을 몸으로서의 내가 보고 있다라고 여길 때 이 펜을 보고 있는 몸으로서의 나도 어떻게 되죠? 인식되죠? 인식되죠. 네, 그럼 그 대상. 순간 뭐가 돼버려요? 대상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주시자를 따로 찾는 행위는 멈춰져야 돼요. 계속 무한 분열할 테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볼펜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제까지 우리의 의식 상태는요, 볼펜을 볼 때, 사물을, 대상을 볼 때 뭐만 봤어요? 볼펜만 봐요. 그쵸. 그쵸? 바꿔야죠. 근데 자, 보세요. 볼펜에 네. 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지. 자, 볼펜에다가요, 이 몸이 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으니까. 자, 볼게요. 이 볼펜에서 이 볼펜을 보고 있는 몸으로서의 나의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동시에. 몸으로서의 느낌이요? 일단 이 몸이 나라고 치고, 네. 이 몸이 이 참나든 뭐든 네네. 이 몸이 참나라고 치고, 네. 볼펜을 볼 때 볼펜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 띠띠띠띠띠띠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볼게요. 볼펜 잘 좀 보고 계시죠? 네. 볼펜을 볼 때 일상의식에서는 풀펜이구나예요. 네. 풀펜이구나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볼펜에다가 내가 보고 있는 느낌을 되튕겨 보세요. 되튕겨서 보고 있는 이 몸으로서의 나를 더듬어 보세요. 볼펜을 보실 때.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튕겨서 보라고요? 네, 일단. 네. 네. 튕겨서 본다라는 게 네. 반사시켜서 보세요. 어떤 거죠? 자, 예를 들어 이 헷갈려요. 볼펜을 네. 내가 보고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시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선을 다시 자기한테 되돌려 보세요. 네네. 뭐가 같이 있죠? 대상으로서의 볼펜을 볼 때 사실 뭐가 같이 있죠? 보는 자의 느낌이 그 대상에 그대로 같이 있어요. 네. 그게 나예요. 재밌죠? 네, 이거 시간만 더 있으면 한번 계속 지금 한 이거 시간 진짜 보고 수행법이에요. 싶어요. 예, 이걸 회광반조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회광반조 수행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네네. 이 몸으로서의 나는 이제 조금 넘어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기 어딘가에 주시자 의식이 나라고 쳐요. 네네. 예? 볼펜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걸로 이야기해지는 그 주시자 의식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네. 이해되시죠, 뭔지? 이게 회광반조 수행법이에요. 회광, 의식의 빛을 되돌려 반조하라, 보라. 보는 자를 보라라는 가르침이 이제 사실 이건데 대상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보는 자의 느낌이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네.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죠? 네, 너무 재밌네. 일상 수행이에요. 생활 네네. 수행이에요. 어떻게 깊이 들어가느냐? 그렇다면은 보는 자로서의 나라는 거는 하나의 뭐다? 실체가 없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고도. 느낌이에요. 나라는 그러네요. 어떤 감각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나라는 감각은 대상을 볼 때 항상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같이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깨닫다 책에 써놨습니다. 나라는 것은 그럼 없는 것인가요? 그 릴리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나라는 것이 있긴 있죠. 언제나 그 나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대상이 드러나 있어요. 지각되는 대상에 항상 드러나 있어요. 일상 의식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는 항상 어디에 의존해서 나타나요? 대상에 의존해서 나타나요. 네. 주체라는 것은 대상에 의존해 나타나요. 대상도 동시에 뭡니까? 보는 자로서의 어떤 나라는 그것에 의지해서 대상으로서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보는 자로서의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이 항상 대상을 통해서만 느껴질 수 있는 하나의 느낌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상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라는 건가? 나입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나라는 감각. 그 감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상에 있는 거예요. 네. 다 있네요. 어디를 봐도 뭐예요? 나가 있죠. 어디를 봐도 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나는 동시에 뭐다? 대상이다. 대상이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한 이제 스승들께서 보는 놈이 보이는 것이다. 보여진 그것이 보는 놈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재밌죠? 네. 예, 쉬워요. 네. 아주 쉬워요. 비이원이라는 얘기예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체라는 거는 항상 어디에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대상이 드러나 있다.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조금 더 이해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참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참나라는 것을 따로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인식되는 그 순간 체험의 대상이다. 인식되는 그 순간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작용 자체가 결국엔 뭐란 얘기예요? 대상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인식작용 자체가 대상인데 이 인식작용에는 항상 어떤 도식이 있어야 된다? 주객도식이 있어야 네. 된다. 주체와 대상이라는 어떤 도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주체가 따로 없다. 실체로서 없다. 대신에 어떤 형태로만 있어요? 대상으로서?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동시에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라는 감각으로 해요. 자, 이쯤 되면은 참나든 거짓나든 간에 이런 구분들 자체가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참나를 갖다가 이제 억지로 찾아 헤매던 어떤 그 시절들이 좀 점점 저물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나를 찾아 헤매는 여정을 시작을 할 때 왜 참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서 찾는 그 행위가 시작이 되느냐? 이건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어요. 참이라는 개념도 사용되었고, 뭐 나라는 개념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무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참나가 되든 거짓나가 되든 역제가 주시의 나가 되든 찾아 헤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그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할까요? 우리가 참나를 찾을 때도 그 나라는 것의 느낌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의 경험에 기반해요. 무엇에 대한 경험일까요? 대상에 대한 경험? 우리가 최초로 체험하게 되는 나라는 느낌은 어디에 들어있죠? 무엇을 통해 체험되죠? 몸이에요. 감각? 네. 몸. 이 몸으로서의 나. 네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참나를 갖다 찾을 때도 그 나를 갖다가 너무나 익숙하게 몸을 통해서 경험한 나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찾아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네. 몸을 통해서 나라는 첫 번째 동일시를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라는 것은 이 몸에서 느껴지는 제한된 어떤 감각, 무언가 또렷한 규정되어 있는 네. 어떤 감각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참나라는 것도 어떤 참나에 해당하는 어떤 명확한 어떤 경계, 그 형상이 있겠거니 하고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맞아. 어떤 느낌을 찾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참나는 이럴 거야.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뻥 없어지는 느낌이 들 거야. 라든지. 네. 상이 다 있어요, 상이. 네. 그런 상이 심층무의식 안에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뭐가 증명이 되냐면은 대상으로부터 항상 드러나 있는 보편적인 보는 자의 감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대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고 주체예요, 사실은. 이게 불이입니다. 비이원이죠. 대상과 주체 간의 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상은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인식되는 모든 것이다. 주체는 인식되는 모든 대상에 그대로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주체라는 그 느낌 자체는. 자, 그렇다면 나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실체를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이 인식의 대상 그 자체가 동시에 이 인식의 주체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그게 이제 나라면 네. 요 이제 막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목표를 정하려고 하고 네. 막 하는 요거는 뭔가요? 그거는 전부 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생각, 감정, 느낌, 뭐 반응, 의도,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연기법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인연망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이념망의 양상을 결정하는 것이 관념 회로예요. 그러니까 현실 출력 회로예요. 네. 카르마라고 볼 수도 네. 있고. 얘네들을 따라가지고 생각, 감정, 느낌, 음. 반응, 의도,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이유가 뭘까요? 어떤 하나의 상황이라는 인연들이 만났을 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관념망의 흐름에 따라서 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다 달라지면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는 좌절,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네.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인연망에 따라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그 질문도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다 연결이 지금 네. 되고 있죠. 재밌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나 자체가 제한된 느낌이에요. 심지어는 이 제한된 느낌이 참나를 찾아 헤맬 때도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몸을 토대로 체험한 어떤 나라는 그 느낌이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반드시 뭐 해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놓아져야 돼요. 이런 마음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이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켜보는 의식으로 있다고 하면 네, 의도도 올라올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올라오잖아요. 네, 올라왔을 때 반응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그거조차도 또 대상이 되네요. 자, 네. 이제는 뭐 주체와 대상 그걸 갖다가 논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네. 의미가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언가 어떤 이제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목소리들, 네. 생각들, 뭐 감정들, 느낌들, 그다음에 뭐 그것들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또 반응하게 만들고 뭐 막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일단 내가 주체적으로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을 빼버린다면은 나한테 나타나는 생각, 감정, 느낌, 그 다음에 뭡니까? 반응, 의도, 행위,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무엇의 움직임인가? 전체성으로서의 어떤 일원성으로서의 궁극실제 움직임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그 자유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고, 지금 써니즈님의 그 질문에도 사실은 뭐가 섞여 들어가 있냐면요, 개인이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과 그렇죠. 나쁜 거, 그렇네.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자동적으로 지금 이제 분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분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한테 긍정적이고 뭐 유리한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 유리한과 불리라는 어떤 이분법을 갖다가 모두 뛰어넘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행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이분법에 물들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내면의 그 내면의 자유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위죠. 전제가 된 상태.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질문. 이러한 질문도 될 수 있겠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매 순간순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내가 전체성, 상대성, 동시성을 깊게 체득을 하고 일원성 그 자체에 가까워질수록 자연적으로 나에게 최선의 것들이 결정되게 되고 선택되게 되고 행위하게 될 거예요. 이제 머리로 생각하면 카르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성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또 네. 벌어지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머릿속 생각으로는 이 카르마를 이렇게 해결이 돼야 네. 더 좋은 선택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욕심,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막 올라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생각들의 기준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나. 근데 그런 거 자체가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관념 분석이에요. 내 안에 관념망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자, 거기에서 승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을 승화시켜 가지고 삶을 갖다가 자유롭게 창조해 가는 거죠. 자유롭게.
좋은 것을 고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절대적인 분별에 물들지 않은 채로 나의 본연의 진선미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선택은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별하지도 않아요. 이쯤 되면 이 분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쁜 어떤 결과를 갖다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 자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개선하면 돼요. 새롭게 인식하면서.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 it's a melody, it's the beat of you and me. It takes more than words to know. It takes more than bills to show.